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스쿨존 내 사망 사고에 대해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앞으로 스쿨존에서의 운전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하교 시간,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쌩쌩 달립니다. 단속 카메라에 찍힌 속도는 대부분 규정 속도인 30km를 웃돕니다. 한 SUV 차량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배 가까운 53km까지 속도를 내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단속 중임을 알리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는 운전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동행한 10분 동안 적발된 차량은 10여 대에 달했습니다. 속도에 따라 적발 차량에게는 범칙금 6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하기 전에 예고 입간판을 2군데 정도 설치하고 저희 노출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30분 정도밖에 안 해도 한 80건 이상이 단속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현재 도내 스쿨존 770여 곳 가운데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단 10곳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3년에 걸쳐 위험성이 높은 스쿨존부터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시군하고 경찰서의 협조하에 적정한 구간이 올라오면 제가 설치를 하게 될 텐데 아마 한 100에서 150곳 사이 정도의 설치 대상지가 있지 않을까 저희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숨지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경찰도 이에 발맞춰 시야 방해로 사고를 유발하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일반 도로의 3배로 높일 예정입니다. 올 들어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모두 2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1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의 주요 대학인 국립강원대학교의 수시 합격자가 우리 강원권 학생보다 수도권 학생이 많아졌습니다. 한림대도 마찬가지인데요. 강원도교육청이 강세라고 자평한 수시 경쟁력에도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학년도 강원대 수시 합격자가 수도권 학생이 강원권 학생을 앞질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합격자는 1,489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해 강원권 학생보다 많아졌습니다. 2018-2019학년도까지만 해도 강원도 합격자가 수도권 합격자보다 많았지만 올해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강원대학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먼저 학령 인구 감소와 함께 수도권과의 편리해진 교통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서울권 대학 선호로 강원권 학생이 줄고 서울권 학생은 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수능 성적이 전국 최하위권인 상황에서 도내 학생들이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것도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일반 전형 부분인데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이 강원권 출신보다 수도권에서 많은 것이 이 합격 인연 차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강원 지역 인재 전형에서도 전체 지원자 가운데 수능 최저 기준을 못 맞춘 학생은 1,580명으로 전체의 54%,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림대 2020학년도 수시 합격자도 수도권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합격자 비율이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서울, 경기 학생들이 52%로 강원권 학생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수시에 초점을 맞춘 강원도 교육청의 대입 정책도 안심할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민병희 교육감은 학력에 대한 걱정은 소수 학부모의 기우일 뿐 수시에 집중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를 들면 수학이 7등급인데도 고려대를 가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수능만에 가지고 있는 이점이죠. 그래서 맞춤형으로 지도를 하고 강원도 학생들이 이번 수시에서 서울권 주요 대학으로 더 많이 합격했는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강원도 내 주요 대학 수시에서마저 수도권 학생들에게 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정밀한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국도 7호선에 인접한 휴게소에서 상가 세입자와 건물 소유주 간 갈등으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건물 주인이 주차장 위에 불법 시설을 세워 상가 영업에 차질을 주고
시설 개선은 나 몰라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국도 7호선에 있는 양양 38선 휴게소. 도로에서 진입하자마자 늘어서 있는 몽골 텐트가 보입니다. 평소 주차장으로 쓰던 입구에 16동을 세우고 등산복 등을 파는 행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가 세입자들은 몽골 텐트에 가려져 영업에 차질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버스들이 영업을 안 하는 줄 알고 전화 문의가 들어와요. 그 상가를 문 닫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건물을 세줬지 주차장 세준 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지난 여름에도 휴게소 입구 국유지에 행사장을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후된 시설 보수 요청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휴게소에 있는 주유소는 시설은 원래 상가 주인 것이고 영업은 세입자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석유를 저장하는 지하 탱크로리가 일부 파손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주인한테 지하 탱크가 고장났으니까 수리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니까 우린 지하 탱크 못 고쳐주겠다. 네가 내년 3월달 나가라. 건물 주인은 일부 세입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휴게소는 사유재산이라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그 장사가 겨울에 안 돼가지고 우리 땅에다 텐트 몇 개 줬는데 그게 뭔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마트하고 한방차하고 얘기가 다 해가지고 하지. 양양구는 몽골 텐트가 불법 가설 건축물이라며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본청에다가 위반 건축물 적발 보고할 거예요. 이해강제금 부과하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겠죠. 국도 휴게소는 고속도로와 달리 사유시설이라는 이유로 위생점검 등을 빼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일부 세입자들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에 따라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운데 관광지 이미지나 도로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마을에서 불이 나면 피해 당사자만이 아니라 이웃들에까지 불안해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서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에 나서고 있는데요. 주민 복지의 하나로 정착하려면 제도적인 정비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마을 회관에 모여 앉은 주민들, 저마다 종이 한 장이 주어졌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나무를 그려보라는 주문에 손을 멈춘 채 머뭇거리고 시험 문제를 맞닥뜨린 학생처럼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며 그려나갑니다. 그림이 완성된 뒤에는 그린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줍니다. 나름대로 마음이 좀 힘드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혹시 이 마음에 좀 이렇게 잔잔한. 지난달 이 마을에서는 땅 주인의 방화로 60대 부부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한 달이 지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처음 접한 프로그램이지만 주민들은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손은 잘 운동이 안 돼. 손 운동이 안 되는데 마음으로는 푸근해. 그리면서. 기존에 불이 났던 마을에 화재 안전 교육만 하던 것을 넘어 주민들의 마음 상태까지 보듬을 수 있도록 미술 치료 등 심리 상담을 병행하는 겁니다. 일종의 집단 상담을 거치고 실질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전문가와 연결해 줍니다. 지난 6월 시작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인 만큼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곤 있지만 제도적으로 정착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예산도 조직도 없이 일부 소방관의 의지에만 의존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일시적인 행사에 그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주민 상담을 정례화하려면 필요한 조직을 정비하고 전문가를 길러내는 내부 육성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소방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쪽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좀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어 가지고 그런 우리 소방관의 어떤가 안전 서비스 영역이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재를 직접 경험한 피해자를 넘어서 이웃들의 트라우마를 돌보는 것도 주민 복지의 하나로 고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이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영동 지역에서도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다양한 송년 문화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볼만한 공연과 전시회 소식을 홍한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예루살렘과 수태고지교회, 갈릴리 호수까지 자폐화가 이장우 씨의 이스라엘과 요르단 성지 순례전이 오는 15일까지 전시됩니다. 요르단 이런 데 가보고 싶었는데
그 감흥을 정말 받아서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나광호, 남경민, 정혜진 작가는 독창적인 시선으로 명화를 재해석합니다. 미술사의 흐름을 지켜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3명의 작가의 시선을 통해서 명화의 원본과는 또 다른 또 명화의 어떤 다채로운 그 표현 방식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전시입니다. 강릉시립미술관은 우리나라 작가 18명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해외 작가들의 교류를 통해 현대미술의 흐름을 조망합니다. 연말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강릉아트센터에서는 오는 13일 강릉시립교향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연말 공연이 이어집니다. 기품과 연륜의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쇼팽의 음악을 선사하고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와 소프라노 홍혜란 씨의 협연도 22일 펼쳐집니다. 세계적인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씨는 월드 투어 콘서트를, 낭만 가객 최백호 씨는 송년 음악회를 펼칩니다. 차분하게 송년을 보내면서 또 다음 해를 맞이하는 또 즐거운 의미의 공연들도 함께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월드클래스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장은 크리스마스의 동해에서 아주 특별한 공연을 펼치고 삼척에서는 바다, 아이비, 정동아, 두리 씨가 따뜻한 송년 축제를 벌입니다. 태백에서는 장윤정 씨와 조항조 씨의 공연이 오는 21일 펼쳐지고 속초에서는 어린이 뮤지컬 엄마 까투리가 오는 20일과 21일 양일간 이어집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가 내년 정부 예산 6조 7,95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정부 예산액보다 11.6% 증가한 예산을 확보했고 당초 목표액보다 4,958억 원을 초과 달성한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올림픽 경기장 사후 활용에 필요한 평화 테마파크 조성 26억 원과 동계 썰매 종목 체험시설 설치 지원 32억 원 등입니다. 또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에 90억 원을 추가 확보했고 원주천 재해 예방 사업에 15억 원, 친환경 임업 클러스터 조성 5억 원 등을 신규 확보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6개 분야에 걸쳐 전국 지자체의 안전 수준을 나타내는 2019년 지역 안전 지수를 발표한 가운데 도내 상당수 시군이 최하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인구 10,000명당 사망자 수나 주요 범죄 발생 건수 등을 산출해 등급별로 구분한 이번 조사에서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5등급 지역으로는 태백과 화천 그리고 고성이, 또 화재 5등급은 태백과 삼척이 차지했습니다. 또 범죄 5등급 지역은 속초와 홍천, 정선 그리고 양양이, 생활안전 5등급은 삼척과 평창, 고성과 양양이 차지했고 자살 5등급은 태백과 정선, 감염병 5등급은 삼척이 차지했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6개 분야에서 도 단위 가운데 3위에서 5위를 차지해 중위권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 도민들의 나눔 지표인 사랑의 온도탑이 현재 15도에 불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도민들의 정성 모금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기부 문화 위축 탓에 지난해 같은 기간 목표액의 20.8도를 달성한 것보다 5도가량 낮아 현재 6억 원가량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102억 8,200만 원으로 기부액 모금은 내년 1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병역 대체 복무자 교육을 위한 대체복무연수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월에 들어섭니다. 영월군은 어제 법무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2021년까지 영월읍에 병역 대체 복무자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대체복무연수원은 영월읍 8괴리 영월교도소 인근에 들어설 예정으로 국비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체복무연수원에는 법무부 직원 40명이 상주하고 해마다 100여 명의 대체복무자들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 신입생 충원율이 70%에 그치면서 최근 5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 직업계고 신입생 모집 결과 마이스터고등학교는 98.9%로 충원율이 높았지만 특성화고는 68.8%, 종합고는 63%로 전체 충원율은 70.7%에 그쳤습니다. 경쟁률로 살펴보면 마이스터고는 1.4대 1을 기록한 반면 특성화고는 0.8대 1, 일반고 직업계열은 0.7대 1로 미달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데다 직업계고의 낮은 취업률과 사회적인 인식 문제 등으로 직업계고 충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산불 피해를 입은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 복구를 위한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동해시는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무소를 복구사업 설계 업체로 선정하고 내년에 설계와 행정 절차를 거쳐 재건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 복구 사업에는 2021년까지 340억 원이 투입돼 숙박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동해시는 향후 추진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제2, 3지구 개발 사업과도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 복구 사업을 연계해 4계절 체류형 관광지 인프라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6일 플라이 강원의 국제선 양양에서 대만 타이베이 노선이 처음으로 취항함에 따라 16일부터 플라이 강원 홈페이지에 운임이 공시되고 예약 발권이 시작됩니다. 양양에서 대만 타이베이 노선은 양양에서 오전 10시 10분 대만으로 출발해 대만에서 양양으로 도착은 오후 5시로 매일 한 차례 운항합니다. 플라이 강원은 대만 타이베이 취항에 투입할 2호기를 오늘 16일 인수해 양양국제공항 주기장에서 도입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태백시와 정선군의 철도 유휴 부지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 사업을 위한 국비 2억 원이 내년 정부 예산에 확보돼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까지 추진하는 이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193억 원입니다. 태백시는 태백역과 추전역, 철암역 일원에 발원지 스토리파크와 탄광생활 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고 또 정선군은 정선역과 나전역, 아우라지역에 열차 테마파크와 레일바이크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고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 사업자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고 세금 혜택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돼 원주 모 임대 아파트 등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